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8,000달러 플러스 7% 연준 FMC 있고 파르장 비둘기 발언에 쇼퍼션 대량 청산되면서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플러스 8%, 솔라나, 도지, 에이다, 알트코인 모두 반등이 좋은데 이번 상승이 찐 상승일지 아니면 조정 초기 꼬시기로 올렸다가 신규 배수 더 늘리고 쭉 빼버릴 수도 있는 중요 지점이 되고요. 우선 비트코인 고점 73,000달러에서 6만달러 마이너스 16% 되는 큰 하락이고 플러스 7% 반등한 상태입니다. 고점이 확실하게 있는 상황에서 FOMC 불확실성 해소되었고 쇼퍼션도 대거 청산이 되었고요. 2월 비트코인 수익률 43%여서 3월도 마이너스 되긴 어렵지만 3월 말이나 4월부터는 분위기가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4월 반감기 전 비트코인 이미 피크를 찍었고 2, 3월 신규 진입한 투자자들도 코인이 더 이상은 무조건 오르지는 않고 내리기도 하는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2, 3년 장기로 투자했던 가족들도 이번 마이너스 16% 하락에 희미하게 2022년 폭락장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중형투하고 2년 이상 오래 함께 하신 가족들은 비트코인 평단이 2만 달러 낮아서 7만 달러나 6만 달러 큰 차이는 없지만 최근 매수하신 신규 투자자에게는 마이너스 되는 불안한 구간이죠. 새벽 동안 파르장 연설이 있었습니다. 3월 점도표 나오는 FOMC고 올해 처음 전체 연준위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회의여서 코인이나 나스닥 모두 변동성이 컸고요. FOMC 회의는 안 봐도 나스닥 코인 플러스 상승했는 거 보면 긍정적이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올해 금리나 2번만 하는 거 아닌가 시장 우려했었지만 파르장 3번 반드시 할 것이라고 확답을 주었고요. 1월과 2월 인플레이션이 높았지만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2달간 데이터 가지고 과잉 반응할 것은 없다. 계절적인 요인이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다음 달 인플레이션이 더 오르면 올해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충격도 날 수가 있고요. 임금 상승세 완화되고 고인구직은 감소하고 있다. 2% 인플레이션율 고소하지만 주택 서비스는 여전히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6번, 7번 양적 긴축 속도 늦춘다. 유가증권 축소하는 속도를 더욱 늦추면서 본격적으로 돈풀기로 방향 전환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파르장 연설로 인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둘기 온화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국제유가는 81달러로 1월, 2월 70달러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FOMC 이후 마이너스 1% 크게 하락도 안 하면서 높은 가격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를 보면 올해 연준위원들 다수는 4.75% 파르장 이야기한 대로 25bp씩 3번 금리 인하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4%, 26년에는 3.25% 목표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대로 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재선인은 올해 시장 상황이나 경제 회복 분위기 모두 감안해서 현재 시점에서 관점을 공유하는 거고요. 미국이라는 국가는 경제 규모가 1등이지만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서 금리 3번 정도 내린다고 해도 경제가 100% 살아날 것이다 확답은 못합니다. 변수는 있지만 연준위원들 나빠지는 경제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인 거고요. 작년 12월 점도표와 비교를 해보면 23년 금리 동결 고수했고 24년에는 어디까지 금리 내릴지가 연준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12월에도 4.75% 비중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3명 더 늘어나면서 올해 3번 금리 인하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다 볼 수 있죠. 2022년 6월 전 연준위원이 블러드 총재가 95년 모델로 해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고 22년 강력한 금리 인상 이후 증시도 작년 초부터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94년 모델이 잘 들어맞고 있는 거죠. 당시에도 여기 구간 95년 7월 25bp 금리 인하 시작해서 96년 1월까지 총 3번의 75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전 많이 상승해서 4개월간 박스권 형성했지만 계속해서 상승하고 연일 신고점을 갱신을 했고요. 하지만 97년 한국 IMF 이전에도 상승 이후 큰 하락 같은 조정장은 반복해서 나왔고요. 당시에도 6% 금리를
비트코인 75p 3번 인하해서 5.25% 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고 내년에도 미국이 4% 금리 유지를 하며 유럽이나 아시아,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자금 유출은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1997년에도 미국 고금리 상하에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한국까지 경제 위기가 크게 나왔었고요. 참고로 1997년 삼성전자 IMF 차트 보면 연준금리 인하하면서 주가 오르는 듯 하다가 미리인 시간 시장은 IMF 전부터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94년 1,400원에서 500원까지 하락한 건데 최근 삼성전자 주가 76,000원에서 3만원까지 폭락한 거라 보시면 되죠. 삼성이 경제에서 큰 부분 차지하는 만큼 결코 전체적인 한국 경제에 충격이 작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IMF처럼 위기 온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글로벌의 약한 고리가 또 하나 터지면서 시장 충격 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언제 약한 골이 터지냐가 중요한데 연준금리나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 높아서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이 위험한 구간이 될 듯 합니다. 대신에 코인은 블렐러 ETF 이후 나스닥하고 연동되어 있어서 97년 삼성전자하고는 다른 움직임일 듯 하고요. 97년 삼성 주가 폭락하고 회복하는 데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점도표하고 동시에 연준위원들 예상하는 GDP 성장률, 실업률, PC 물가, 금리 방향도 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GDP는 작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1.4%에서 2.1% 증가했고 실업률은 4.1%에서 4% 하락, PC 물가는 작년 9월 2.5%, 12월 2.4%, 이번에도 2.4%로 동일했습니다. 금리는 5.1% 시작부터 해서 4.6%, 4.6%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GDP 성장하는데 실업률 떨어지고 물가도 그대로 금리도 하락하는 거면 주가에게는 너무나 호재다 볼 수 있죠. 비트코인 플러스 8% 반등할 만한 데이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워치 보면 6월 금리나 시작할 가능성 높고 6월하고 9월, 11월 이렇게 3번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금리 인하하면 가장 좋겠지만 국제유가 81달러까지 내려가줘야 되고요. 인플레이션율도 매월 낮아지면서 2% 진입해야지 연준 목표로 한 올해 3번의 금리 인하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번 반등은 좋지만 블랙록에서는 3월 19일 신규 매수 물량은 1100개로 ETF 상장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 73,000달러 고점 찍고 64,000달러 폭락할 때라 공포에 무서워서 못 샀을 가능성 높을 듯 한데 이후에도 1000개, 2000개 이렇게 매수량 나오면 코인 시장은 불안불안하죠. 혹시나 1000개 아래로 매수량 내려가면 안 되는 거고 어느덧 블랙록은 3월 19일 미국 시장 기준으로 23만 8,000개 비트코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가면 5월, 6월 가면 40만 개 보유량도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73,000달러 올랐다가 6만 달러까지 마이너스 10% 이상 큰 하락 났는데 이번 하락으로 25일선 한 달 만에 터치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일단 25일선 터치를 하면 이후에도 재터치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투자자들 심리가 비트코인 또 이대로 쉽게 상승 못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번 청산된 금액 보면 롱 포지션 240밀리언, 숏 포지션 200밀리언으로 롱 숏 포지션 동일한 비중으로 청산되었지만 비트코인 가격 플러스 8% 상승 빠르면서 신규 현물 매수도 많았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저점에서 싹 쓸어 담은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